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김주임입니다. 오늘은 국내 상장 예정인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는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예전에 다룬 반도체 관련 영상에서 반도체에 대한 종류 및 시장에 대해 다룬 적이 없기에 이번 기회에 다루면서 같이 공부해보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 품질 향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의 산업의 종류 및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반도체 ETF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투자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원래 TV,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필수품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산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전기차, 클라우드, 인공지능, 5G에 들어가는 필수 요소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하고,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 제어 등의 정보 처리 기능을 하고, 거기에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로 GPU, 그리고 모바일 AP, 복합형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시장이 특히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반도체가 주로 자리 잡고 있기에 메모리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는 크게 세부적인 다양한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산업으로 반도체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고 네 가지 공정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공정은 반도체의 설계, 웨이퍼 생산, 패키징 테스트, 마지막으로 판매와 유통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산업은 이러한 네 가지 공정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IDM이 있고,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고 미국의 인텔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도체의 설계를 전문으로 하고 나머지 공정은 외주로 맡기지만 자사의 브랜드로 판매가 가능한 팹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팹리스는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제조라는 단어에 없다는 뜻인 리스가 붙은 합성으로 제조가 없는, 즉 생산이 없는 산업이니 반도체 산업 중에 설계만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미국의 기업이 있고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운드리는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대만의 TSMC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등이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의 종류 및 산업에 따라 시장 점유율 및 매출 순위를 작년인 20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는 반도체 중 메모리 산업에 속한다는 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먼저 D램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4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의 SK하이닉스가 약 3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3%로 차지해서 이 세 개의 기업이 거의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D램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32.9%로 가장 많고, 일본의 키옥시아가 19.5%, 미국의 WDC가 14.4%, SK하이닉스가 11.6%,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1.2%로 비중을 차지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반도체 중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가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시장으로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 및 매출 순위를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의 설계를 주로 하는 팹리스 시장은 대만의 미디어텍을 제외하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상위 매출을 차지합니다. 그 기업으로는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자일링스, 마벨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무려 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두 번째로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UMC가 7%,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7%, 중국의 SMIC가 4% 비중 등으로 차지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비메모리의 팹리스 시장은 대부분의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차지하고,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이 TSMC가 1위, 삼성전자가 2위를 차지합니다.
이제 반도체 시장의 투자로 연금저축 및 개인퇴직연금에 같이 투자 가능한 ETF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코덱스 한국대만 IT 프리미어 ETF가 있는데요. 이 ETF는 한국의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인 TSMC가 각각 거의 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 SK 하이닉스와 대만의 팹리스 반도체 기업인 미디어텍, 그리고 UMC가 있고, 그 외엔 한국의 IT 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요약하면 반도체 외 IT 기업도 있지만 주로 한국과 대만에 상장된 IDM, 파운드리, 팹리스 반도체 기업에 골고루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과 대만 외의 국가의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국에 상장된 ETF에도 투자가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4월 8일까지만 해도 없어서 결국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퇴직연금으로 투자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에 상장된 ETF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SOXX ETF나 아니면 TSMC를 15%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 가능한 SMH 이 두 가지 ETF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월 9일인 내일에 이제 미국에 상장된 SOXX와 같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ETF인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가 국내에 상장될 예정이기에 이제 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ETF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수정하고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30개 기업으로 지수를 구성합니다. 자선운용사는 타이거라는 브랜드이기에 미래에셋에서 운영하고, 상장일은 2021년 4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율은 연 단위로 0.49%입니다. 이제 이 ETF가 투자하는 기업의 비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 기준이니 상장 후에 정확한 기업의 비중을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사업에 따라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설계, 생산 등 모든 공정을 수행하는 종합반도체 기업인 IDM은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고, 반도체 설계로 팹리스 기업에는 브로드컴, 엔비디아, 퀄컴 등이 있고, 파운드리 기업으로는 대만의 TSMC가 있지만 미국에도 상장이 돼 있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ETF로 미국에 상장된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린 ETF에 대해 요약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코덱스 한국대만 IT 프리미어로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지만 한국과 대만에만 국한적으로 투자하기에 미국에는 투자를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 상장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에 투자를 하시면 미국에 상장된 전반적인 기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 ETF에 분산 투자하게 되면 서로의 투자 한계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도체 분야와 국가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반도체 산업에 전반적으로 투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고, 한국에 상장된 ETF이기에 노후 준비하는 데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반도체 산업과 한국에 상장된 반도체 ETF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매수 및 매도 결정은 종합적으로 생각하신 후 본인의 판단하에 건전한 성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모두들 성토하시고 안녕히 계세요.